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외국 가수들이 한국 가수들의 곡을 무단도용하거나 뮤직비디오 콘셉트 등을 표절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 팬덤의 신고에만 의존했던 이 같은 표절 사례들이 해외 팬덤을 통해 신속하게 발견되면서 소속사에서도 대응이 더 빨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급속히 성장한 해외 K-팝 팬덤이 국내 소속사를 대신해 응징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한국 아이돌 음악을 표절한 외국 가수들의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볼까요? K-팝이 인기를 끌기 시작할 즈음인 2010년대 초반에 샤이니, 2NE1, 소녀시대 등의 노래가 동남아 지역에서 빈번하게 표절됐었습니다. 캄보디아 링딩동이나 동남아 2NE1이 유명하죠. 당시 대중들은 국내 연예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침해됐다는데 분노하기보다는 이 표절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원곡을 무단으로 가져다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 외국 그룹의 무대 모습이나 저예산 뮤직비디오 등을 보면 가수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수를 패러디한 코미디언에 가깝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표절 시비에 휘말린 가수의 소속사들도 딱히 본격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고 그저 황당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세르비아에서 본격적으로 K-팝을 표절한 노래가 공개되면서 국내 연예기획사들도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사안을 취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르비아의 가수 옐레나 카를로사가 샤이니의 루시퍼를 통째로 표절한 곡, 여자를 증오하는 남자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한 것입니다. 카를로사는 1995년에 데뷔해 자국인 세르비아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가수인데요. 이전에 캄보디아 링딩동에 대해서는 무단 도용에 대한 항의만 했을 뿐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SM은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에 나설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루시퍼를 공동 작업한 SM 소속 작곡가와 미국 작곡가가 저작권 침해 사실에 동의해 유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방이라도 카를로사가 표절곡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토해내고 SM 측의 피해를 배상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서 표절곡을 내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SM이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만큼 정확한 결말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카를로사가 SM의 강경 대응 주장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2012년 6월 12일자로 앨범 디바에 수록된 문제의 곡을 그대로 자신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 곡은 2017년 4월 현재까지도 유튜브나 해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듣거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보면 SM 측의 강경한 법적 대응은 주장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상호 협의를 거쳐 곡의 이용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사안이 허무하게 종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싸이의 경우 2016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가수 겸 코미디언 콤비 오리엔탈 라디오에게 표절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YG가 나서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오리엔탈 라디오는 각각 강남스타일과 데디와 상당히 유사한 곡 퍼펙트 휴먼과 골든 타워를 공개했던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퍼펙트 휴먼은 일본 아이튠즈 차트 1위를 달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멜로디 같다 며 표절 가능성을 에둘러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일본 팬들 역시 이건 싸이의 패러디 곡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저작권자 측이 침묵하고 있는 만큼 오리엔탈 라디오는 별다른 제재 없이 방송이나 무대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예기획사 측은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표절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 제도가 미미한 국가이거나 한국과 다소 다른 법이 적용되는 국가인 경우 애초에 법에 호소할 수조차 없어 피해를 입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거대한 미국 기업도 표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발각된 이유가 황당하게도 한국 아이돌의 인기 덕분이었습니다. 2014년 7월 아르헨티나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이던 디즈니 시리즈 비올레타의 OST Queen of the Dance Floor가 발매되었습니다. 디즈니에서 발매된 OST들은 웬만한 가수들의 노래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디즈니의 OST만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 듣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Queen of the Dance Floor도 꽤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곡은 디즈니 특유의 부드럽고 힘찬 느낌이 아니라 성장 드라마 특유의 청량감이 느껴져서인지 청소년들에게 더욱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OST를
듣던 중 묘한 기시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노래는 한국 아이돌 인피니트의 데뷔곡 다시 돌아와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디즈니가 인피니트의 다시 돌아와를 구매해서 편곡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표절곡이었던 것입니다. 인피니트의 다시 돌아와는 2010년 6월에 발매, 디즈니보다 무려 4년이나 먼저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어하던 디즈니가 한국 아이돌의 노래를 통째로 표절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표절 사실을 걸린 뒤 디즈니의 행보였습니다. 그동안 디즈니가 보여준 모습만 보면 공식 사과에 석고대죄라도 할 줄 알았는데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이 앨범 수록곡 리스트에서 해당 노래만 삭제한 것입니다. 디즈니의 황당한 대처를 지켜본 사람들은 디즈니식 내로남불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디즈니는 저작권 괴물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철저하게 자사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무인도를 탈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모래사장에 미키마우스를 그리는 것. 그럼 디즈니 법무팀이 당신을 가장 먼저 방문할 것이다 라는 블랙 유머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거리상 가장 먼 나라인 아르헨티나에서 발매된 디즈니의 표절 노래가 어떻게 발매된 지 얼마 안 돼서 발각된 것일까요? 그건 인피니트의 해외 인기 덕분이었습니다. 비올레타 시리즈는 남미에서 주로 보던 드라마였고 한국에서는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존재조차 몰랐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올레타 어스를 만든 사람은 한국에서 관심 없는 드라마니 표절해도 모를 거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표절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인피니티의 해외 팬들은 너무나 많았고 생각보다 빨리 표절이 발각된 것입니다. K-팝 표절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인도네시아의 가수 비아발렌의 고카세 댕걸끄나 아쿠 뮤직비디오입니다. 2020년 10월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2019년 공개된 아이유의 시간의 바깥 뮤직비디오의 주요 콘셉트와 전개 방식을 그대로 베꼈다가 해외 K-팝 팬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뮤직비디오에는 원곡 뮤직비디오 속 아이유의 헤어와 옷을 그대로 베낀 비아발렌이 등장합니다. 그와 듀엣한 남자 가수 역시 원곡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남자 배우와 동일한 복장, 동일한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이유가 들고 있는 집 모양의 작은 소품도 똑같이 비아발렌의 뮤직비디오에서 사용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그 뮤직비디오는 논란거리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아이유 팬들은 비아발렌과 그의 소속사인 아스카다 뮤직의 SNS와 공식 유튜브 계정에 항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작품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차용하는 것까진 좋다. 그런데 다 베끼지는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한국 네티즌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라 망신이다. 뮤직비디오 감독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가수는 죄가 없다. 등 게 뿔난 팬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비아발렌과 소속사, 뮤직비디오 제작진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비아발렌은 지난 10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뮤직비디오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비디오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뮤직비디오 제작을 맡았던 감독 역시 아이유의 뮤직비디오를 표절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뮤직비디오는 현재 삭제 교체된 상태입니다. 해외 K-팝 팬들이 국내 대중 또는 국내 엔터업계보다 먼저 나서서 K-팝 표절을 잡아내 시정하도록 한 것은 이번 사례뿐 아닙니다. 2018년 말 세르비아의 유명 가수인 아사 루카스가 브랜이라는 곡을 공개했는데 이 노래가 방탄소년단 BTS의 곡 마이크 드롭과 유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르비아를 포함해 발칸반도의 BTS 팬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 팬들은 아사 루카스의 인스타그램으로 몰려가 표절을 항의하는 한편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에 이를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사 루카스와 BTS 팬들 간의 SNS 설전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사 루카스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팬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는데요. 문제의 곡은 그리스 작곡가에게 정당히 구매한 것이라며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나는 일본이나 중국 노래를 듣지 않는다. 대신 그리스의 노래는 듣는다고 밝혀 BTS에 대해서도 인종차별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팬덤의 신고를 받은 빅히트 측이 직접 나서면서 아사 루카스의 곡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에서 삭제됐습니다. 더욱이 아사 루카스에게 곡을 판매한 작곡가가 BTS의 노래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아사 루카스도 피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작곡가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한그리스 가수의 노래도 마이크 드롭과 유사성이 확인돼 표절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샤이니 링딩동을 표절한 이른바 캄보디아 링딩동은 하나의 유머 이슈였지만 현재의 K-팝 표절 논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엔터업계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되는 K-팝 표절 사례에 대해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모니터링, 대처하고 있다. 소속사가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팬들의 불만을 일축했습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콘셉트 표절은 조금 모호할 수 있으나 음원 표절의 경우는 신고를 받는 즉시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와 음원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표절 가수들의 공식 뮤직비디오나 음원들이 곧바로 삭제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예나 지금이나 국내 소속사들의 큰 실익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요즘은 2010년대보다 해외 K-팝 팬덤이 더욱 성장해 있고 일부 가수들의 경우 정말로 세계가 다 아는 위치에 있어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표절 등 이슈에 대해 내부적으로 집단 항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도 그 덕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표절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노력과 창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일부 외국 가수들은 이러한 표절 논란에 대해 사과하거나 해명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표절 행위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